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워크아웃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채권자 부동의에 대해 걱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신청한 채권의 과반액 이상의 채권사가 동의를 해야 채무조정이 체결이 됩니다. 또한 연체일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채무조정 수준이 다른 만큼 채권사들의 부동의 확률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의 위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의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과반 채무가 있지만 소득이 다른 두 명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채무조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에서 부동의 위험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은행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순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같은 계열이라도 특정 채권사의 부동의가 높은 경우가 존재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부업체로 매각된 채무의 동의율은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채무보다 유의미하게 동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되는 개인 워크아웃을 채권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출일이 최신일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소 1년 전 12회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채무 과중도가 낮을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채무 과중도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A와 채무자 B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채무조정 예상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A입니다. 채무자 A는 아직 연체는 없습니다. 부채 원금은 6,500만 원이며 매월 고정적으로 115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대금 200만 원을 도저히 낼 수 없게 되어 연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D저축은행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과반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 오피스텔이 있으며 시세는 9천만 원입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200만 원이며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미연체 상황이라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로 하고 15% 넘는 이자율만 15%로 조정이 됩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채권은 10%로 조정이 됩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금리를 보면 15%가 넘었던 D저축은행 금리만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채무자는 1인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56만 원이 예상되었으나 신속 채무조정 최대 변제기간인 120개월로 계산한 월 변제액이 약 95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비가 삭감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월 약 95만 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4,890만 원이고 총변제금은 약 1억 1,39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예상 조정안만 보아도 금리도 인하되지 않고 상환기간만 연장되어 총이자 부담이 거의 원금과 동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조정은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연체를 하면 오피스텔이 경매가 될 수도 있기에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소득이 매우 낮기에 이러한 조정에 동의를 해주었기에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 B입니다. 채무자 B는 A보다 소득이 150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 외 채무 내역, 연체 기간, 총 채무액, 재산 조건과 가족 구성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비는 최종 부동의로 신속 채무조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사들은 동의를 해주었으나 단일 과반 채권사인 D저축은행이 부동의하였습니다. 총 채무 6,500만원 중 D저축은행 채무는 4천만원으로 62% 비중입니다. 부동의로 인한 취소는 과반 채권자 수가 아닌 과반 채권액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부동의 이유는 채무자의 소득이 높고 강제 집행으로 환수할 재산인 부동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총 채무액이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인 9천만원이 청산 가치가 됩니다. 총 채무액 6,500만원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결국 채무자비는 모든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현재의 변제를 유지하거나 연체되어 오피스텔이 경매가 될 위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크아웃의 부동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과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두 채무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과반 채무가 있는 경우는 채권사의 부동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하도 거의 안 되는 신속 채무조정이라 할지라도 단일 과반 채무가 있는 경우 부동의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처럼 소득이 매우 낮다면 과반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가 중도가 높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비처럼 소득이 높다면 과반 채권자는 급여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을 통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부동산으로 개인회생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 채무조정이 아닌 담보대출을 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